입출력 방식의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판.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절묘한 만남. 신개념의 사주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 개발. 과학적인 사주학 공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이제 사주판 하나로 누구나 사주학 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이정호 선생과 함께 사주학 완전 정복에 도전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거는 이제 지난 강의를 쭉 정리 한번 해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용신이라는 개념하고 대운, 세운 지나갈 때 흐름을 파악할 때 이게 이제 그냥 공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요. 또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이제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간목인데 반대로 보통 이제 이건 일본식 이론인데요. 용신이 정해지면 얘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얘와 동기이고 이런 경우는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원리대로 풀다가는 틀린 게 참 많아져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용신에 대한 풀이 설명이 한국에 있는 책들이 상당수 거기다 이제 그 고전보다는 거의 일본식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왔으니까 그냥 뭐 임하고 개가 오면 좋다, 또 갑과 을이 오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게 정답이냐? 아니죠. 그래서 굳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사람 속에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서 어떤 부위는 굵은 부위가 있고요. 어떤 부위는 거의 아주 가는 부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다가 보면 예를 들자면 이제 한쪽에 커져 있으면은 너무 큰 부위가 있고 너무 가는 부위가 있으면 얘하고 이게 굴곡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고무 호스 같은 거죠. 물이 쫙 흐르는데 어디는 크고 어디가 가늘면 이렇게 딱 가다가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를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딘가에 좀 반대로 힘을 눌러야 된다, 생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이거를 정한 뒤에 이걸 용신이라 하는데 두루 다 뚫려있는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혈관이. 그러니까 동맥경화 없이 다 뚫려있는 경우에는 용신을 극한한 반대, 용신이 이쯤 있는데 이 용신을 극한한 반대의 것이 왔다. 이렇다 하더라도 약간만 나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운이 뭐 한 90년 동안에 살면서 크게 잘못된 거 없이 무난하게 지난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좋을 때 확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 통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오행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만 보면 또 안 돼요. 오행이 다 있어도 배치가 어떻게 되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신을 좀 더 쉽게 하면 돼요. 운은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운이 오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너무 강하고 이쪽은 너무 약했다. 갑자기 기운의 운이 일로 더 몰렸다. 그럼 더 커지는 게 이게예요. 잘못하면 터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가 탕 터지면 중풍 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사주로 볼 때는 풀다 보면 이렇게 돼요. 뭐 충이 왔다. 이래서 이때 사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좀 쉬워질 거예요. 어렵게 보면 이게 한없이 어려운 얘기죠. 그냥 공식같이요. 글자를 적어 놓고 뭐 이렇게 막 적어 놓고서 막 풀어나가는데 쭉 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이 공식으로 볼 때는 왜 운이 용신을 잡았는데 이 용신과 반대가 나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탄했습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한 10명 중에서는 한 2명은 나와요. 나쁠 때나 안 좋을 때나 무난하게 지나간 케이스죠. 근데 요 개념을 모르면은 용신에 그냥 완전히 그 맹신이 돼버려요. 이게 예를 들자면요. 자, 일간이 있고 일간이 다른 말로 비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주에서 재가 강하다. 그 중에서 뭐 정재가 강하다라고 할 때요.
얘가 너무너무 강한 경우엔 사주에는 보통 억부를 잡을 때 얘를 강하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얘의 힘을 뺄 수 있는 무슨 정관이라든가 편관이 없다. 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비견을 강하게 해주고 얘를 눌러주면 참 좋아서 잘 피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반대로 운이 나빠져가지고 얘를 강하게 해주면 이게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관이 있으면은 이 힘을 뺑이 있으니까 훨씬 더 들어가지, 흉함이. 그러니까 기흉 자체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개념인데, 그걸 사주로 예를 들어 하면 참 재밌는 게요. 이런 식이 많이 있게 돼요. 저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사주를 볼 때는 편인이 없겠죠. 거기다가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라든가 배려심이 없다. 이러면 보통 정인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볼 때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는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아니,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으면 하다못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으면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눈치, 코치 없는 분들이 또 중요한 게 성실해요. 그러니까 주로, 성실하면 주로 뭐 식신, 상관 이렇게 오겠죠? 아니면 정자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관도 올 수 있어요. 자, 정관이 아주 강한데 얘의 힘을 빼줄 정편이 없다 치자고요. 소위 눈치 코치가 없다 치자고요. 이러면 사람이 딱 그거예요. 원리 원칙에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지키니까 자기 스스로는 잘 사는 거죠. 근데 이거 없으니까 힘든 거죠. 반대로, 자, 편재가 너무 강하다. 이러면 사람이 편재만 강하고 정관과 다른 관이 없다. 이러면 이렇게 될 사람이에요. 인생에 살면서 명예가 뭔 필요하냐. 일단 돈이 최고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없느냐 참 많아요. 체면불구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요, 대번 남한테 고개 숙이고 막 부탁한다고요. 또 반대로 정제만 강하다. 다른 관이 없다. 그런 식이죠. 근데 반대로 관만 너무 강하면 사람이 또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인생에 사는 게 명예인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어도 잘 안 받게 된단 말이죠. 자기 이미지 구겨질까 봐. 이런 분들이 누구냐? 바로 공무원이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또 공무원 해야 돼요. 공무원이 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다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는 명예 하나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명예죠. 사실은 공직자 있는 분들 중에서 누명 쓰면요, 나는 불명예 당했다 이러면요, 이래서 살기 싫어해서 큰 병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분들 중에서 거의 한 80%는 사실상은 비리가 있다 없어요. 소수가 있을 뿐이지 대다수가 천직이 공무원인 분들은 이 비리를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명예를 생각한다? 사업 못해요, 이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단 돈이 먼저인데, 돈을 벌어야 중요한데 괜히 명예 생각했다가요, 이거 사업 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조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요. 부귀가 다 있는 케이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는 이런 케이스. 이런 사람은 중화를 잘 시키죠.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돈도 필요하지만 이 돈을 벌 때 기왕이면 요거 안 먹게 벌자. 명예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주에서 볼 때는 재와 관이 다 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배려심과 눈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재관, 인이 다 있으면 사람이 사주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사주 딱 보고, 아유, 여기 뭐 재가 없네, 관이 없네. 그런 걸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주를 가지고 딱 그렇게 본 거죠. 공식이요. 근데 사주를 공식으로 보면요,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운명 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뭐 48세에 이런 공식 오니까
위로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내 기질은 너무 돈만 밝히는 것이 문제겠다. 그러면 충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 사주는 너무 돈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잘못될 경우에는 돈을 다 날릴 수 있다. 거기다가 몸도 나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미리 이거 좀 고치면서 명예를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얘기를 안 하고 당신은 돈 이때 참 많이 벌 거니까 뭐 하십시오.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딱 하나 돈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사주가 있다. 아이 사주가. 그럼 이런 애한테는 일찌감치 어차피 돈은 말하지 않아도 본능이에요. 살아갈 때 딱 명예 하나만 심어주면요. 웬만한 요거 있죠. 동맥경화. 좀 뚫을 수 있어요. 또 너무 명예만 생각한다. 너무 또 명예만 생각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게 있죠.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공무원은 답답하다. 이게 없다. 근데 공무원은 당연히 이게 없어야 돼요. 공무원이 융통성 있으면요. 이거 나라 망해요. 공무원은 딱 명예 하나 없으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자, 부와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어디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주 명예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또 부가 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근데 옛날 시대와 요즘 시대가 좀 다른 게, 요즘 시대는 이제 좀 다르죠. 돈이 생기면은 귀함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시대는, 옛날은 거의 공직이, 직장이라는 게 딱 공직 하나예요. 자기 집에서 농사 짓는 것 이외에는 공직은 딱 공무원 하나밖에 없어, 옛날 시대에. 이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디 취직했다 이러면 다 공무원이에요. 이 당시에 관직에서 뭐 어디에 올랐다 이런 뜻은 요새 말로 뭐 어디 부장이 됐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과거에는 자, 귀함, 이름을 얻으면 그 다음에 녹봉이 생기죠. 돈이 생긴다, 뭐, 이렇게. 자, 어디 사또가 됐어요. 사또한테 주는 봉급은 요즘 말 찌꺼리 봉급이에요. 그럼 사또는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또 과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봉급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땅을 가지고 세를 받는 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관직에 오르면은 소위 말 사또가 되면은 어떤 마을에 공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거든요. 일부를 떼가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대행을 하면서 세무사 같이 이렇게 떼서 자기 돈을 가지니까 많이 갖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였단 말이죠. 과거에는 돈을 가지고 귀함을 얻는 케이스는 많이 없었어요. 이건 조선 말기에 소위 말해서 평민이 양반 계급을 살 때 쓰는 경우고요. 그전 시대에 보면은 돈 가지고 명예를 구하는 게 없었다고 봐요. 거의요. 근데 현대에 오면은 바뀌었죠. 얘 가지고 얘를 구해요. 과거는 얘가 생기면 얘가 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변천 과정이죠. 그래서 아마 옛날 시대에 잘 피었던 사주, 부귀 쌍전의 명이다. 이런 사주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건 몰라요. 한 예로 과거에 어떤 큰 정승에 올랐던 사주를 가지고 똑같은 사주가 분명히 현대에 있단 말이죠. 풀면은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옛날 시대에는 주로 관이 강하면, 일간도 강하고 관이 강하면 관직을 얻고 귀함을 얻어서 그 다음에 돈이 생기지만 요즘은 이게 힘들어지고요. 오히려 제가 강력하면 또 일간도 강하면 돈을 번 뒤에 없는 명예도 사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이런 케이스예요. 돈 벌면은 어디 출마 안 해요. 요새 정치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돈 없이 출마한 당도 있죠.
이 사람들은 명예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 명예 하나로 그럼 자 돈이 생기느냐? 힘들어요. 원래부터 돈과 관계없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돈을 챙긴다 탈나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는 사실은 사주풀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면은 거의 제가 관을 생활할 때 기초가 되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기 그 옛날 왕정 시대에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 상명하복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연 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잘 피울 수 있었을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반항적이고 자기 고집이 뚜렷한데 창조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계급이 딱 정해진 사회에서 뭔가 피기 힘들죠. 또 이것이 강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저 소련에서 스탈린 밑에 있었다. 잘못하면 저기 가요. 시베리아. 운이 조금만 나쁘니까 가는 거 시베리아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저기 뭐 유럽에 있었다. 그러면 자기 의견 발표하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당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시대마다 다른 거죠. 시대별, 나라별로 참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면 어떻겠느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면 이제 해외죠. 거의 한 10년 동안에 자주 뭐 이런 일 저런 일 나가봤거든요. 하도 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 체질이 못 되는 게 이 고추장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김치는 참을 수 있는데 이 고추장이 없으니까 저는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 없이 또 잘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의식주에서 저야 뭐 옷은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괜찮고 전 잠도 사실상 내가 산에서 하도 있어 봐서 전 텐트 속에서도 한 달씩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 먹는 거에서 이 고추장 문제 이게 참 힘들어서 저는 이제 그 외국 생활이 참 싫은데 우리가 현대 요거를 풀면요 이런 게 나와요. 좋다. 고추장을 싫어하고 김치를 싫어하면 나가 살 수도 있겠죠. 어디서 산다는 거는 요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살기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이거와 이건 다 되는데 식성이 맞으면 돼요. 근데 동양인 체질에는 물론 고추장이 생긴 거 얼마 안 됐지만 어릴 때보다 하다 먹다 보니까 이게 맛들린 거죠. 다른 사람 요새 어린 아이들은 이것도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애들은 외국은 맞겠지만 이런 케이스 편제가 너무너무 강하다. 이러한 아이를 가지고 세금을 탁탁 정확히 떼는 나라 거기에 살면요 참 답답해요. 제가 저기 중국이라는 데 가봤는데 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가요. 여기에 사람들은 다 이게 하는 게 돈 벌자거든요. 전부 다 장사도 돼요. 자기 또 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라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람들의 행태는 다 거의 자본주의 사람보다 더 해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 저기 이제 뭐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요, 이 나라는 도대체 자본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니까, 난 한 달에 5일만 일하고 나머지 25일은 안 쓰면서 조용히 살래요. 쉬운 말로 한국에 살면서 나는 한 달에 5일만 일하고 한 50만 원 벌어서 조금 먹고 조금 살아갈래 재미있게. 이게 프랑스, 유럽, 뭐 여기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요. 이런 식의 풍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상하고 여기 가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세상에 회사에 근무하다가요. 거기 또 공무원이 많잖아요. 근무하다가 끝나면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휴일에 또 아르바이트 하고 직장이 거의 3개예요. 근데 이렇게 돈만 벌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편재 같은 사람 아이가 중국에서 컸다면요, 사업을 할 거예요. 사회 분위기 다 돈 벌자니까. 크게 얘는 사업만 해서 나는 큰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사야 돼 하지만은 만약에 유럽에 가서 컸다. 이 편재가 돈으로만 튀는 게 아니고 달리 바뀔 수 있어요. 예술로요. 소위 상업 예술로 돼가지고 뭐 상업 디자인 이런 걸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죠. 이런 사주에 부모가 예술가였다. 그럼 그 흉내를 내요. 또 이 사주에 부모가 상업에다 더 튀죠, 그걸로. 만약에 부모가 이 사주에 법관이었다. 그러면 얘는 딱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가 법관이니까 나도 사시 봐서 변호사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직업이 다 달라져요. 똑같은 격도 어디로 튀냐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용신은 가지고 이제 운을 가지고 너무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좋았다. 다 맞추다 보면요. 사람이 살 이유가 없어요. 사주가 다 맞다면 100%가 다 맞아간다면은 사주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공부는 왜 하고, 그 다음에 밥은 왜 먹고, 아예 잘못되는데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타고난 기질이 한 50%고 인생의 흐름이 한 정해져 있으면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따라서 크게 달라지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